안녕하세요, 경리입니다. 보통은 뒤가 흰 벽이었는데요. 오늘은 커튼이 있는 쪽으로 배치를 바꿔보았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알려준다 스타트업의 고민들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니가 알려준다고는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존댓말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셨거나 혹은 앞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질문을 많이 받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직업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할지 혹은 직업을 가진 채로 조금씩 시작을 해볼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는 보통 갖고 있는 일을 관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매진하거나 몰입하는 것, 몰두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달라요. 안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더욱 집중해서 잘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배수진처럼 뒤로 더 물러설 곳이 없어야만 간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씩 시도를 해보면서 시장성을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이나 생각이 확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둬도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두고 사업에 매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일을 위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이면 1년이면 약 3,000시간이고요. 3년이면 약 1만 시간이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3년이면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영역이 아니었더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발휘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진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씩 진행하는 경우에는 1.01에 365승, 승은 조금 옛날 말이죠. 365제곱은 37.8입니다. 즉 하루에 100분의 1씩만 조금씩 전진을 하면 365일이 지나면 38배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0.99의 365제곱은 0.03입니다. 즉 하루에 하나만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갖고 있던 실력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 일을 완전히 관두느냐 혹은 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이 더 낫다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및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충분히 있다면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시기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매우 다르기도 하고 그 자금이 온전히 100% 이상 확보가 되어 있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사업을 하다가 언제 리스크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요. 물론 유명한 회사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받으면 좋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하고 이슈가 되어서 그게 마케팅이 되어서 오히려 그걸 보고 좋은 인재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투자 유치를 받기에 좋은 상황이 계속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죠. 투자 유치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노력이 너무 드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유치에만 너무 시간을 들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히려 주객 전도가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투자를 받고 나서 사실 투자 자체는 성공했을 때 그 몇 배나 몇십 배를 돌려주기 위한 약속도 같이 하는 건데요. 그런 것과는 맞지 않는 사업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투자를 받고자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나은 경우도 있어요. 대출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서로의 신뢰하에 증빙할 만한 자료들을 전부 제출하고 나서 돈을 빌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갚으면 그만큼의 신뢰가 또 쌓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도 검토하되 투자만 옳은 것이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여러 다른 제도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할까 여럿이서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1인 기업은 사실 편견을 깔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1인 기업 이미지 자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팀을 꾸릴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되나? 하는 식으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미지도 사실 사람들 제각각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혼자 해보고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확보가 되거나 혹은 그 정도의 금액을 추후 벌 수 있다는 것이 보일 정도의 시장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직원을 뽑거나 여럿이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동업을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직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동업에 관한 것이죠. 보통 주변에서 보면 고민을 토로하시거나 저한테 물어봐 주시거나 혹은 포스팅이나 여러 인터넷의 내용들을 보면 코파운더부터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계획이 확실히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능력의 코파운더로 보완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기획이 가능하니까 개발자만 뽑으면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라든지 내가 개발을 할 수 있으니 디자이너를 코파운더로 뽑아서 어떻게든 진행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막무가내인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계획이나 목적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고만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목적이 확실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시키지 못하면 서로의 권리나 이해 차이에 대한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의지가 달라지거나 혹은 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말하고 싶은 것의 0.7배 정도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0.7의 제곱이기 때문에 0.49, 즉 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파운더가 하나 있으면 얘기를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코파운더가 둘 이상이 되면, 즉 팀원이 셋 이상이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상대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말이 반 이상 채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계획이나 목적이 확실한 상태에서 코파운더를 두는 것이 좋고요. 물론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말 사업상 투자를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팀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하고 나서 투자라든지 사업 진행을 해가는 것이 더 낫기도 합니다. 혹은 동업과 직원의 중간 단계가 스톡옵션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분이나 지위나 혹은 돈에 대한 부분이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속함으로써 서로의 신뢰관계를 끈끈이 하는 것이죠. 즉 직원을 뽑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 코파운더를 뽑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그 중간 정도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